서울의 한 식당 앞, 중국 여성들이 중국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한국인들을 향해 알 수 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그것이 좋은 얘기는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러자 그 순간 그 말을 잠자코 듣고 있던 한 여성이 격분하며 그들을 쏘아붙이기 시작합니다. 대체 서울 한복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태어난 메이린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한국에서 살고 있고요. 올해 나이는 28살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국에서 겪었던 충격적인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해드리기 위해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 이 이야기는 같은 중국인으로서 부끄러운 일이지만 저 같은 중국 사람들도 있다는 걸 알리고 싶기 때문에 이야기를 꺼내보려 합니다. 중국에서는 현재 한국의 드라마나 K-팝에 남녀노소 불문하고 많은 중국인들이 열광하고 있고 저 또한 한국의 문화와 K-팝을 매우 좋아합니다. 사실 한국 드라마나 K-팝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관심이 많아서 한국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경제 성장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드라마를 보며 한국에 관심을 가졌는데 그러다 보니 점점 관심이 커지면서 한국 자체에 대해 스스로 알아보게 된 것이죠. 한국은 지난 수십 년간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발전된 나라 중 하나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정말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대단한 나라이죠. 저는 어렸을 적부터 집에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중국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오고 바로 일을 시작했어요. 저희 동네에서 가장 큰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관리인 직책까지 올라가게 되었죠. 나름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던 그때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해외에 의류를 판매하는 사업을 하던 한국 사람이었는데 사업차 중국에도 종종 온다고 했어요. 그는 어느 날 저희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계산을 할 때 저를 잠깐 부르더니 제가 마음에 든다며 본인의 명함을 주더라고요. 사실 그는 키도 크고 제 눈에는 잘생겨 보였는데 특히 평소에 저희 매장 직원들에게 매너 있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걸 보고 저도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거든요. 또 제가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한국이라는 나라 출신이기도 했고요. 처음엔 살짝 튕기다가 그를 만나보기로 했죠. 그렇게 저희 둘은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가 중국에서만 머무른 건 아니고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바람에 자주 볼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저희는 매일같이 전화와 영상 통화를 하면서 장거리에서도 행복하게 연애를 즐겼습니다. 저는 그렇게 그와 1년간을 사귀었는데 서로 마음도 잘 맞고 괜찮은 사람 같아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그렇게 20대 중반이라는 이른 나이에 그와 결혼을 하고 한국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부모님이 결혼에 크게 반대할 줄 알았는데 남편이 유창한 중국말을 사용하며 부모님께 좋은 인상과 예의 바른 모습을 보여드리니 의외로 쉽게 마음을 열어주셨고 그렇게 저희의 결혼도 허락해 주셨죠. 그렇게 저는 생애 처음 한국 땅을 밟게 됩니다. 매번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에서 살고 싶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현실이 되다니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사실 남편 사업이 꽤 잘 돼서 제가 돈을 벌지 않아도 넉넉하게 살 수 있었지만 집에만 있기는 답답해서 저는 집 앞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어요. 남편도 그런 저의 마음을 공감해 주었고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경험해보며 한국인 친구도 만들면 먼 나라 타지 생활에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면서 동의해 주었죠. 레스토랑 일은 중국에서도 경험이 있기도 하고 익숙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적응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1년간 같이 아르바이트를 해오며 한 한국인 친구와 친해지게 되었죠. 한국인 친구 이름은 현지였고 제 또래였어요. 워낙 성격이 밝았던 현지와 함께 일을 하는 것은 참 즐거운 경험이었죠. 또 제가 아무리 레스토랑 일에 익숙하다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일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실수하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었는데 그럴 때마다 늘 현지가 달려와 제 옆에서 꼼꼼히 도와주고 챙겨주었습니다. 정말 너무도 고마웠죠. 현지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중이었고 매우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친구였습니다. 꽤 괜찮은 대학을 나온 친구였는데 취업이 쉽지 않다고 말하는 것을 보고 한국의 취업난이 심각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현지도 평소에는 밝은 성격이었지만 취업 이야기가 나올 때면 우울한 모습을 보일 정도로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커 보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일을 마치고 현지와 함께 근처에 있는 감자탕 맛집을 가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맛집이라서 그런지 길게 늘어선 줄에 굉장히 기대가 되더라고요. 감자탕은 아직 먹어본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날씨가 추운데도 줄을 서서 기다렸다가 맛있게 먹고 나오는 걸 보니 저도 모르게 설레게 되더라고요. 현지 또한 이곳이 정말 유명한 맛집이라서 이 정도 기다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날은 날씨도 굉장히 추운 날이었기 때문에 밖에서 기다리기 힘들었지만 현지가 감자탕에 대해 엄청 설명해주면서 맛있다고 하니 얼른 부드러운 살코기와 뜨끈한 국물을 먹고 싶다는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저는 한국에 오기 전에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한국에서 일을 하면서도 정말 열심히 한국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어디 가서도 중국인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한국인이 아니냐는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보면서 한국 사람들이 하는 메이크업을 배워서 사실 그냥 보면 한국인 같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는 하죠. 아무튼 저희는 감자탕을 먹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며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렇게 저와 친구는 추위도 잊은 채 둘이 대기하면서 엄청 맛있겠다며 호들갑도 떨고 핸드폰으로 셀카도 찍고 동영상 촬영도 하며 즐겁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중국어로 저희를 향해 한국인들은 예의도 없고 왜 저렇게 설치는지 모르겠다. 아 진짜 꼴보기 싫어 죽겠네 라고 하는 게 제 귀에 들리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잘못 들은 줄 알고 무시했지만 곧이어 바로 못생긴 것들이 왜 이렇게 설치는 건지 알 수가 없다라고 말하며 저희를 향해 그들이 비아냥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 친구는 중국어를 전혀 할 줄 몰랐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했지만 저의 굳은 표정을 보며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아무 일도 아니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중국인들은 그 후에도 계속 저희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며 장난을 치고 있었어요. 사실은 제가 나서는 걸 싫어하고 소심한 성격이라 솔직히 좀 떨렸지만 저는 용기를 내어 중국어로 지금 뭐라고 그랬냐고 그들에게 소리를 쳤더니 그들은 신나게 얘기하고 있다가 한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에게 이야기했죠. 당신들이 지금 중국 망신을 시키는 겁니다. 당신들은 우리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런 무례한 말을 하는 거죠? 중국 말을 못 알아들을 줄 아셨나요? 다른 나라에서 이런 수준 낮은 짓을 왜 하는 거죠? 같은 중국인으로서 정말 창피하네요. 당장 사과하세요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들은 너무 당황한 나머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현지는 저에게 대체 무슨 일이냐며 걱정했지만 저는 그들에게 당장 사과하라고 다그쳤습니다. 사실 무척 긴장되고 떨렸지만 제가 좋아하는 한국에서 제 친구와 저를 모욕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참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들은 떨떠름한 표정으로 저희에게 미안하다며 마지못한 듯이 사과를 하고 곧 있으면 그들이 식당에 들어갈 순번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현지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대체 무슨 일이길래 그래? 왜 그런 거야? 라고 물었고 저는 솔직히 대답해줬습니다. 방금 전 중국인들이 우리 둘 다 한국인인 줄 알고 욕하고 비아냥거렸기 때문에 사과하라고 한 거라고 말이죠. 같은 중국인으로서 참 미안하다고 말하며 그들을 대신해 친구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부끄러워지고 슬퍼지기 시작했습니다. 1년 동안 한국에 살면서 한국인들은 저에게 다들 너무 친절했고 저희 시댁 식구들도 저를 엄청 예뻐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거든요. 사실 중국에서는 학교를 다닐 때 솔직히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 탓에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어요. 용기를 내어 다가가도 집이 가난하다며 무시당하기 일쑤였고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학교에서 심신이 지쳐서 집으로 돌아가도 마음 편히 쉴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는 막노동을 하고 집으로 들어오셔서 매일 밤 술만 드시는 게 일상이었고 어머니도 시장에서 반찬을 만들어 파셨죠. 삶에 지친 부모님들은 하루 걸러 하루마다 서로 싸우시는 게 일상이었고 저와 언니는 늘 방에서 오늘 하루는 아무 일도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꿈이라는 걸 가질 생각을 못했었고 어차피 나도 엄마나 아빠처럼 살겠지라고 생각하며 하루하루 무의미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 당시 저의 유일한 낙은 도망치듯 학교에서 나와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외로움과 슬픔을 잊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어 실력이 늘게 되었고 한국에 대한 문화적 이해도 높아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내가 언어에 재능이 있나라는 생각도 가지게 되었고 한국어 실력이 늘어감에 따라 더 열심히 한국어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남편을 만나 연애를 할 때도 한국어와 중국어를 둘 다 써가면서 편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었어요. 남편도 사업 때문에 중국을 자주 와서 중국어를 꽤 할 줄 알았거든요. 저희 둘 다 한국어와 중국어를 할 줄 아니 대화하기가 너무 편했죠. 저는 한국 생활을 시작한 이후부터 좋은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같은 나라 사람인 중국 친구들에게 매일 무시받고 살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따뜻해서 제가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다는 걸 잊게 해줬죠. 그래서 더더욱 제 한국인 친구를 욕하는 걸 참을 수 없었나 봐요. 아무튼 그렇게 무례한 중국인들이 떠나고 저는 긴장이 풀려서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였습니다. 남에게 그렇게 싫은 소리를 해본 것도 처음이었고 어디서 이런 용기가 나왔는지 저도 의문이었어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저는 제가 받은 배려와 친절함을 이렇게라도 현지에게 갚고 싶었나 봐요. 그 일을 계기로 현지와 저는 더욱더 돈독한 사이가 되었고 요즘 현지는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자신이 원하던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회사에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현지가 취직을 한 이후로는 이전처럼 자주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전화통화도 자주 하고 가끔 만나 식사하며 수다도 떨고 그렇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아직 레스토랑에서 일하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한 번은 남편이 대학을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해주었는데 아직 그렇게 늦은 나이가 아니기도 하고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저는 열심히 준비해서 중국어 학과에 들어갔고 졸업하고 통번역 대학원을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한국어를 잘하는 저에게 너무 꼭 맞는 일이 통번역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과거 기억을 떠올려 보면 한국 드라마를 보며 혼자 한국어를 익혔을 만큼 스스로 언어에도 재능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약간 자기 자랑처럼 들리겠지만 정말 그랬답니다. 어릴 적 언니와 함께 늘 방 안에서 부모님 눈치를 보며 웅크려 지낼 때엔 제가 이렇게 훌륭한 한국의 대학교를 다니면서 꿈을 키워나간다는 건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었는데 이렇게 학교를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 제 스스로를 보며 감회가 참 새롭게 느껴지더군요. 저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주었던 한국 사람들과 대한민국,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에게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 든답니다. 그런 만큼 저는 그 감사함에 보답하기 위하여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서 꼭 꿈을 이루어 보려고요. 한국에 고맙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불우했던 학창시절과 가정환경 속에서 삶에 대한 희망을 잃고 살아오다가 우연한 계기로 한국 남성과 결혼하여 한국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게 된 중국 여성 메이린의 사연 어떠셨나요? 메이린은 한국에서 무례한 모습을 보이는 중국인에게 한국인을 대신하여 화를 내줄 정도로 한국을 사랑하는 중국인인데요. 한국을 사랑하는 메이린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